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어떤 거냐면 서인이란 붕당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그 쪼개지는 자 어떤 과정, 배경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강화학파에 대한 이야기, 양명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붕당 정치라는 게 조선 자 시대에 선조라는 왕 때부터 16세기에 이제 다 동인, 서인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면서 진행이 되는데 동인, 서인, 자 다시 동인은 북인, 남인 그리고 나서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 자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 그러니까 남인을 좀 더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온건하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 이 노론의 송시열이 강경파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론의 윤증. 윤증은 온건파죠. 자, 그랬을 때 이 송시열이 남인의 윤휴하고 싸워요. 그럼 윤휴하고 어떤 걸 가지고 싸웠냐면 학문적 논쟁을 벌였는데 이 송시열은 자 주자 중심의 성리학, 이 주자가 주인데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자 중심의 이 성리학을 교조화시키는, 절대화시키는 자 그런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었다면 이거에 대한 반발을 했었던 게 남인 출신의 윤휴입니다. 윤증이 아니고요. 윤휴. 그래서 윤휴 같은 경우는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공자님이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을 인정해 줄 것이다. 즉 공자가 다시 태어났을 때 물어본 거죠. 공자님 여기는 제 학설이 옳은가요? 아니면 주자의 학설이 옳은가요? 그랬을 때 공자는 뭐 당연히 네 학설이 옳다라고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정면으로 깠었던 겁니다. 이렇게 깠다가 결국 송시열한테 사문난적이다라고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남인들이 처벌받는 과정에서 강경하게 처벌하자. 이게 노론이고 그 다음에 온건하게 그 정도면 됐다라는 게 이제 소론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쪼개진 이유는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 이거 갖고 우리가 노론, 소론으로 일단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거. 두 번째는 학문적 견해 차이거든요. 이때 송시열이 이제 노론이고 제자인 윤증. 제자였었네요. 제자였었는데 이 윤증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승님 제 생각인데요. 스승님의 생각보다는 여기에 있던 아까 스승하고 싸웠던 게 누구죠? 남인의 윤휴잖아요. 윤휴의 학설이 옳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윤휴의 학설을 두둔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 스승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결별을 합니다. 그럼 쪼개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학문적 견해 차이. 그랬을 때 이 소론의 윤증은 누구를 두둔했습니까? 남인의 윤휴를 두둔했죠. 그러니까 송시열한테 처벌받아 이미 자 죽은 윤휴를 두둔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론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성리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리학 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성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리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문들도 수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양명학이라는 것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요. 명나라 시기에 성리학만 절대시하고 성리학만 교조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이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양명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 왕수인의 호가 왕양명이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불러요. 그럼 명나라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이 양명학이라는 게 조선에도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왔는데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나라야. 그때 양명학이라는 것이 자 일부 연구가 되는데 그 양명학을 그러면은 어떤 붕당 아이들이 연구한다? 그렇죠. 소론 계열들. 아까 소론 계열들은 뭐라 했습니까? 성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명학은 소론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연구가 돼요. 됐죠? 그랬다가 이 소론 계열에서 연구가 됐고 정제두라는 학자에 의해서 하나의 학파, 강화 학파가 형성됩니다.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파를 연구했다. 물론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연구됐고 조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정제두가 이제 그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학파를 형성했을 때 정제두 같은 경우는요. 이 처음에 이제 유학을 접할 때 성리학이라는 유학도 접했고 양명학이라는 유학도 접했는데 처음부터 양명학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성리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런데 모든 조선 내에서는 성리학만을 고집하는 그런 어떤 시대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이 옳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계속 꾹 담아놨다가 한 30살 됐을 무렵 건강이 좀 악화됐어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어떻게 어차피 내가 조만간 죽을 것 같은데 내 건강이 너무 악화됐으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있었던 거 한번 말이라고 한번 해도 죽자. 내 생각에는요, 왕수인의 생각이 양명하기 옳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커밍아웃, 이걸 한 거예요. 커밍아웃. 그러니까 가슴이 막 후련해졌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같은 게 마음속에 이제 쌓이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병으로 이제 발전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설해야 돼.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자 외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커밍아웃을 양명하기 옳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자 체증이 쫙 내려가는 겁니다. 아 답답함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요 신기하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병이었었던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30살 정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세까지 살게 돼요. 80세까지. 와, 장수했네요. 그 당시에 80세면 엄청 장수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계속 연구하게 됐고 하나의 학파, 강화학파를 형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제두가 남긴 저서에 존언 이란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물일체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저서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룬 주제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서인이란 붕당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자 그때 소론의 윤증, 자 노론의 송시열이 있었는데 그 송시열과 남인의 윤휴가 대립했다. 그런데 그 윤휴의 학설을 오히려 송시열의 제자였었던 윤증이 두둔했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소론이다. 그래 양명학을 연구했고 나중에 정제두에 의해서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